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1,378명으로 집계되면서 사흘 연속 1,3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격상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실상 외출이 제한되고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수도권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몇 가지 기억하실 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백신 접종자에게 주어지던 인센티브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째, 모임 인원의 변화입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부모님 동반한 가족 모임이면 8명까지 되던 거 이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 동거가족. 같이 사는 걸 증명할 증서를 가지고 오면 그때는 5명이든 6명이든 됩니다. 같이 살면 됩니다. 셋째, 비대면 원격만 되는 거 학교 수업하고 종교 예배. 여기는 이제 원격만 됩니다. 네 번째, 상업시설의 경우를 좀 보자면요.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곳들은 다시 문 닫아야 하고 그 외에는 거의 다 10시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식당, 노래 연습장, 커피 전문점, 독서실, 목욕탕, PC방, 학원, 영화관 등등등 대부분의 상업시설은 10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커피 전문점은 이번에는 앉아서 마실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일단 2주간 수도권에서 지속이 되는 건데요. 좀 자세한 얘기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과 함께 짚어보죠. 반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아닙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조망해 볼게요. 며칠간 더 두고 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거의 바로 이렇게 가장 강력한 단계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예, 수도권은 지금 사실 아직은 4단계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그 유행 양상이 네. 청장년 중심으로 이 큰 집단 감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작은 접촉 감염들, 네. 작은 모임이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접촉하면서 감염되는 양상들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변이 바이러스 쪽이 증가하는 것도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볼 때 현재는 이 감염이 통제되기보다는 점점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저는 선제적으로 우선 이 확산세를 꺾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4단계 거리두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올맞는지 모르는 감염, 이른바 뭐 깜깜이 감염 이렇게 말합니다만 누구한테 올맞는지 모르는 감염이 30.7%, 코로나 이후로 30%가 넘은 거 처음인 거죠, 반장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 경로 중 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중도 30%가 되고 예. 그리고 4명 이하, 4명 미만의 아주 예. 작은 접촉 감염도 50%를 넘었는데 이것도 처음입니다. 이대로 예. 집단 감염은 한 20% 이내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접촉을 통해서 뭐 약속이나 모임이나 혹은 심지어 이제 식당 같은 데서 아예 모르는 분들끼리 네. 접촉돼서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확실히 어디서 어떤 이유로 감염됐는지 아는 것, 그 상황보다 이렇게 모르는 감염, 소소한 감염이 여기저기서 모아서 커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거 만약 못 잡으면, 이번에 확 잡지 못하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감염 재생산 지수를 1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하면 네. 유행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사실 그 상한을 어디로 규정하는 건지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금 1.2 정도의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재생산지수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네. 질병청에서 발표한 것처럼 한 2, 3주 내에 한 2,000명에서 그 이후에 뭐 3,000, 4,000, 5,000까지도 계속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1.2만 돼도, 그러니까 한 명이 옮길 수 있는 게 1.2명인데도 이대로 쭉 가면은, 그럼 이대로 쭉 간다는 뭐 최악의 가정입니다만 8월쯤 되면 3,000명이 될 수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가면은 그래프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가혹하지만 우리가 4단계로 바로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좀 세부적인 질문 드릴게요, 반장님. 일단은 6시,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가장 커다란 이 기준의 변화인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바이러스가 밤낮 가리냐. 뭐 낮이라고 안 옮기고 밤이라고 옮기냐. 왜 밤에만 이렇게 막느냐. 어떻습니까? 예, 4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은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출이나 약속 모임 등을 좀 일체 자제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그 사회 필수 활동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기준점이 좀 필요한데 우선 그 시간대를 6시로 규정해서 예. 6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 모임, 이후에는 2인까지 모임을 규정해서 사실상 좀 약속이나 모임 같은 것들을 하기 어려운 요건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니, 낮에도 약속은 할 수 있는데 밤이 약속이 더 많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돼요. 예, 6시 이전에는 사실 사회 필수 활동들 때문에 2인까지 모임을 규정하기에는 일상생활에 필수 활동 제한이 너무 심하다라고 보는 너무 거고, 심해서. 예, 6시 이후에는 비필수 활동이 증가하는 시간대라고 봐서 그때부터는 2인까지 모임을 좀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고 그 수도 49명까지로 제한한다. 이것도 큰 변화인데 이게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백화점, 마트, 식당도 전체 인원수 제한이 없는데 왜 결혼식은 제한을 하느냐. 각 테이블에 앉는 수를 좀 조정하면은 전체 인원은 좀 더 받게 해달라. 심지어 친한 친구 한 명도 못 부르는 일륜지 대사란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비판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4단계는 최후 단계입니다. 가급적이면 사회적 접촉을 좀 비필수적인 분야에서는 가장 최소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중이용 시설들 생업 현장에 대해서는 네.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거리를 좀 더 많이 두게끔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좀 비필수적인 영역들에 있어서는 최대한 좀 모임 자체가 안 되게끔 구성하다 보니까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제한이 좀 강하고 영업적 영역에 대해서는 인원을 좀 제한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생업 시설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봤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예, 마트, 그렇습니다. 백화점, 식당에는 전체 인원 제한이 없는데 왜 결혼식, 장례식만 전체 인원 제한이 있느냐. 이것은 이제 생업에 관련된 거냐 아니냐로. 근데 이제 49명을 지키되 좀 친구들은 부를 수 있게 해달라. 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서 예외를 좀 신청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그런 예외들이 요청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예외를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중단시키는 부분들이나 네. 아니면 4인까지 모임에 있어서도 종전까지 인정됐던 직계 가족과 모임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예외들이 다 같이 다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그 기본 이념들, 네. 가급적이면 약속이나 모임들을 갖지 말고 외출도 좀 최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이 방역 조치들로 구성하다 보니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의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예. 잘 이해 안 간다는 질문 이거 하나 들어오는데요. 뭐냐면 오늘부터 줌바 댄스, 에어로빅 같은 운동할 때 음악의 속도를 100에서 120 bpm으로 유지해야 하고 러닝머신 할 때 속도는 6km, 시속 6km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지침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2월처럼 이제 집합금지, 네. 운영을 중단시키기보다는 방역적으로 위험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규칙들을 좀 구성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관련 협회 단체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저희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이 비말을 많이 배출하는 위험한 행위들, 거리를 두고 예. 기본적인 방역 수칙 외에도 특히 차단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수칙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고 예. 관련 협회들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좀 차단시키고 노력하겠다라고 제시하는 수칙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헬스장 같은 경우는 그게 샤워실에서의 감염, 네. 그리고 비말을 많이 뱉는 어떤 그런 운동들을 예. 스스로 줄이는 것들. 아, 그럼 러닝머신 6km, 그러니까 시속 6km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빨리 뛸수록 이게 이 뭡니까? 달리기가 빨라질수록 비말이 많이 튀니까 숨이 거칠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 유산소 운동이 특히
좀 비말을 많이 뱉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격렬한 유산소 운동들을 스스로 자제하겠다. 그런 의미군요. 그런 의미군요. 예. 음악의 속도까지도 조절하는 굉장히 세심한 조치 같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그 헬스장 안에서도 보면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식의 운동들이 중앙에서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강도 운동 쪽으로 전환시키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서로 합의하면서 네. 거기에 대한 기준들을 잡았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고, 지금 확진자들 중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되고, 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에 또 델타 변이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파악이 되나요, 반장님? 지금 전체 변이는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중에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3분의 1? 예. 예. 아직 외국처럼 이제 어떤 특정한 변이들이 80%, 90%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예. 다만 변이의 증가 속도, 특히 그 중에서도 구성 내역에 있어서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가 좀 빠릅니다. 현재 전체의 한 10% 정도에서 델타 변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매주 약 한 2배 가까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주 2배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점점 이 변이 쪽의 증가가 델타 변이 중심으로 우세종으로 성장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예. 이 부분들도 좀 차단을 하든 속도를 더 낮추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도 자기들도 이제 살 길을 찾아서 계속 변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 이것은 전파력은 커지되 이 심각도랄까요? 치명률은 낮아지는 쪽으로 계속 변이한다는 거, 이거는 진리인 거죠? 그건 맞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델타 변이는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요. 다만 전파 속도는 분명히 빠른 걸로 나타나고 있고, 네. 기존의 변이와 치명도가 더 중증화돼 보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모든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아지면 치명도는 낮아지는 형태. 이게 보통인데 이번 경우는 그걸 확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는 치명률도 좀 올라간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요. 델타 변이의 치명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외국의 데이터들이 분석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백신 맞은 사람은 한 30% 넘어가고 있는데 백신 맞은 사람들의 돌파 감염 여부도 지금 그냥 실험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델타 변이가 우세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2차 접종까지 한 경우에는 분명히 80% 이상의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지금 그 델타 변이가 많아지고 있는 나라들의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예방 접종의 효과가 무력화되는 변이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바이러스 그러니까 백신 맞았다고 해서 모든 백신이요 다 100%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독감 백신도 그렇잖아요. 그걸 감안해 보면 이번 백신도 2차까지 맞았을 때 80% 정도는 다 예방이 된다. 이거는 그러면은 많이 떨어지는 수치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신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예. 마스크를 뭐 뚫는 거 아니냐 변이가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거 아니죠. 예, 마스크를 뚫고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감염력이 좀 세다 보니까 예전보다 좀 더 짧은 접촉 혹은 우연한 접촉들로 인한 감염들이 더 커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하고 비교해 본다면 코로나 감염이 약간 더 쉽고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내리고 물 한 모금 마셨는데 예전에는 그 정도에는 전파 안 되던 것이 이제는 전파되는 말하자면 그런 식인 거지 마스크를 뚫는다든지 그런 변이는 지금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라는 거. 이 말씀 좀 드리고요. 한 30초 남았는데 이 질문 드릴게요. 이 강력한 거리두기를 잘 우리가 따르고 적응하면 얼마면은 단계가 내려갈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증가세를 꺾는 것입니다. 예. 저희도 이 부분들이 현재 4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들어갔던 이유가 증가세가 여기서 꺾지 못하면은 좀 상황이 심각할 것이라고 봐서 들어가는 조치인지라 이 2주간의 목표는 사실은 환자 수의 절대 수에 있다기보다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전시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2주 뒤부터는 50대를 시작으로 다시 예방접종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2주 뒤부터 50대 한 800만 명 분들이 예방접종을 벌이면서
쭉 그때부터는 이제 8월 9월로 연결되면서 20대에서 50대 분들이 2,100만 명 분들이 전체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받게 되는 절차들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예. 따라서 이번 2주 동안 확산세만 꺾을 수 있다 그러면 네. 그 이후로는 예방접종과 맞물리면서 아마 통제가 좀 용이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8월 정도면은 기대해도 되겠네요. 잘 지킬 경우. 예, 그렇습니다. 8월 알겠습니다. 정도면은 이미 예방접종도 상당히 전개될 것이고 예, 예. 증가세만 꺾을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이후의 통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손 반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